462번입니다. 정의역의 x가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a, b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 그래프를 일단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얘 꼭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y = fx. 자, y = fx인데 fx가 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오케이. 그럼 완전 제곱꼴로 만들 수 있죠? xx 2 둘 다 마이너스 주면은 자, 2차 함수가 y = 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차 함수에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에요. 그럼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었으니까 2, 뒤에 거 복사인데 뒤에 거 없죠? 0이 됩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 2, 0이에요. 자, 여기가 2, 0,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란 얘기고 x제곱 앞에 계수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왜 이 조건을 줬냐 하면은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함수가 존재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근데 가로선을 꺼보세요. 1대1 함수조차 성립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때 역함수가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역의 범위를 준 거예요. x가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만 봐야 되니까 요 그래프만 보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예요. 지우란 얘기예요. 이렇게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면은 얘가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럼 y = 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원점을 지나면서 x축과 양의 방향으로 45도를 이루게. 자, 요게 y = x 그래프고 얘가 y = fx의 그래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fx의 역함수는요? 어떻게 그려질까? fx의 역함수. 자, 봐라. y = fx의 역함수는 y = f 역함수 x가 되는데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xy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xy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대칭이동 기억나세요? 대칭이동. x축 대칭 어떻게 했어요? x축 대칭 누구의 볼을 바꿔라? y의 볼을 바꾸는 거죠. y축 대칭 누구의 볼을 바꾸는 거야? x의 볼을 바꾸는 거잖아. 원점 대칭 누구의 볼을 바꾸는 거야? xy 둘 다 보호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y = x 대칭 뭐 하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죠. xy의 자리를 바꾸어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와우, 자리를 바꾸어라. y = x 대칭이란 얘기죠. 그 역함수로 xy 자리 바꾼 거잖아. 이거란 얘기지. xy의 자리를 바꾸는 게 우리가 역함수잖아. 그럼 역함수는 y = x 대칭 관계 있어요. 항상. 그럼 fx와 y = f 역함수의 그래프는 누구 축 대칭? y = x에 대해서 대칭형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조건요. 왜? xy 자리 바꿨으니까. xy 자리 바꾼 게 우리 고등수학 상 마지막에 했잖아. 대칭 이동할 때. xy 자리 바꿔라. y = x 대칭하라. 이해됩니까? 그럼 요 그래프를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다가 먹물을 칠해. 그 다음에 y = x를 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팍 접어버리면은 이게 찍힐 거야. 여기에 어떻게 찍히냐면은 이렇게 찍힐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y = f 역함수 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y = fx의 그래프가 되고 얘가 y = f 역함수 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 이걸 구해야 되거든. 이 점의 좌표. 근데 생각해보자. 이 점의 좌표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굳이 어렵게 이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어요. 무리함수로 나와요.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로 나오거든. 근데 뭐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물론 해서 하면 되긴 돼. 4차 함수로 나오겠지만. 근데 역함수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 구할 거예요. 대부분의 역함수 문제가 그렇게 풀어. 역함수를 안 구하고 역함수를 구하는 거잖아. 어떤 값을 구하는 거였거든. 그러면은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이라 하는 거는 결국 fx와 y =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도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일치하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또 그리지 말고 이 fx와 y = fx, 이 fx와 y =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하면은 y = fx, 이 fx와 y = x의 교점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 꼴 x와 y 꼴 fx, fx가 이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얘 두 개를 교점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앞으로는. 역함수를 구해서 fx하고 교점을 연립 풀지 말고 앞으로는 y 꼴 x와 얘 그래프를 연립을 풀어주면은 교점의 좌표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 두 개 이제 연립 풀어주면 돼. 그러면 대입법으로 y 자리에 x를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를 이항시켜서 얘와 계산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꼴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xx 1, 4가 되고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그러면 x의 값은 1, 5월 x의 값은 4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가 4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4에 대응되는 여기가요 y 꼴 x 그래프 선상에 있으니까 y 좌표도 4가 되겠죠. 교점의 좌표는 4,4가 되고 두 개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AB의 값은 16이 되겠죠. AB는 16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1은요. 자 여기가 4고 1은 어떻게 됐냐면은 y 꼴 x제곱과 y 꼴 x를 연립했기 때문에 y 꼴 x제곱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나온 거야. y 꼴 x와 y 꼴 x제곱을 연립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1이 이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x는 2보다 크 나왔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아니잖아. 2보다 큰 거 아니니까요. 그죠? 얘는 제외하시고 x는 4가 됩니다. 그죠? 아시겠죠? 아무튼 정답은 16으로 가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63번은 463번은 여러분들 자 아까처럼 그래프 안 그릴게요. 자 봐봐. fx와 그 역함수에 대해서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p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할게. 교점의 좌표 p를 먼저 주고 할게. 그러면은 y 꼴 fx가 이거니까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이 y 꼴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하면은 누구의 교점을 구해주면 돼? fx와 y 꼴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얘를 이제 연립 풀어주면은 교점의 좌표 나온다는 얘기. 그게 p의 좌표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럼 얘와 얘를 갖다 놓고 x의 값 먼저 구할게.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은 x가 되고요. 양변에 20 곱해버릴게요. x 마이너스 3은 여기다 2 곱해주면은 2x가 되겠죠. 이 항을 시켜주면 x가 되고요. 걔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대응되는 y 값은요. 마이너스 3 나오죠.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뭐 동일한 결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p의 좌표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 p라는 좌표와 O라는 좌표는 원점이죠. O라는 좌표는 0,0잖아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루터 x 차이 제곱 얘에서 빼주면 3이죠. 제곱해주니까 9가 되고요. 플러스 y 차이 제곱 3 제곱해주니까 9가 되죠. 자 루터 18이 됩니다. 얘는 9이 18이니까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3 루트 2 이렇게 처리하시면 46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64번입니다. fx의 그래프가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내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요 문제는 464번 같은 문제는 자 fx의 역함수를 f 역함수 x라고 할 때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넓이를 구하라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상황적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프를 꼭 그리세요.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가 x축, y축. 자, 그러면은 y 꼴 fx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 자, 1보다 작은, 여기가 1이 있다고 보시고요. 그러면은 1보다 작은 범위죠. 임의로 제가 요렇게 하나 꺼줄게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y 꼴 얼마?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y 꼴 2분의 1 x 그래프 그려보자. 그럼 원점을 지날 거고 x에 1 들어갔을 때 한 여기를 1이라고 봤을 때 x가 1일 때 y 값은 2분의 1 나오죠. 딱 반이니까 요쯤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고요. 얘는 그 다음에 1일 때 2분의 1이에요. 그죠? 1에 대응되는 거.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죠. 요렇게. 여기서 그리면 되겠다. 아이고.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요렇게. 됐어요. 자, 여기 동호 없죠? 자, 여기 비워주시고요.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릴게요. 1보다 크나 같은 범위. 이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1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어주면은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1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2분의 2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2 빼주니까 2분의 1 나오네. 1에 대응되는 값 2분의 1. 여기에요. 요 점 지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보자. 2를 집어넣어주면은 2 집어넣어주면은 요거 약분되고 3에서 1을 빼주니까 2가 되네. 2일 때 2가 돼야 돼요. 2일 때 2니까 2일 때 2란 점을 지나야 돼요. 그죠? 2 집어넣어주니까 2란 점. 요 점을 지나게 해요. 그죠?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됐죠? 오케이. 이게 바로 y fx예요. 요 그래프가 요 전체 그래프가 요게 y fx의 그래프가 된다.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 그거를 합친 게 fx의 그래프. 되겠죠? 그럼 얘가 y fx고 y x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 x 그래프 원점 지나고 y x 그래프는 2,2라는 요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y x 그래프는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예, 된 것 같습니다. 자, 2,1을 지나야 돼요. 요 그래프가 y x 그래프입니다. 잠깐 y fx를 제가 이쪽으로 해줄게요. 여기가 y fx. 이거 내신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요게 y fx, 얘가 y x. 그럼 역함수 그래프는요. f 역함수의 그래프는 요게 y fx였다면은 역함수 그래프는 y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 그잖아. y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보자. 얘가 1일 때 2분의 1이었죠? 그러면은 2분의 1일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나야 되네. 여기가 2분의 1이 될 때 1이 돼야 되니까 자, 요 점을 지나야 돼. 요 점.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 얼마예요? 1,2분의 1이었잖아. 요거를 y x 대칭시켜주면은 대칭시켜준 점이 요 점이잖아. y x 대칭 자리 바꿔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얘 자리 바꿔주니까 2분의 1,1 된다는 얘기지. 요 점. 그러니까 요 점은 요 점으로 대칭이 돼. 오케이. 그럼 꺼보자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점 지나게. 요렇게. 오케이. 자, 요 그래프가 y f 역함수 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아이고야, 힘들다. 그래프 그리기. 자, 그럼 끝났다 이제. fx와 f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해줘라 라는 얘기죠. 자, 요 그래프가 까만색이 fx, 파란색이 y f 역함수 x의 그래프. 걔로 둘러싸인 도형은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래 구할 거예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몇 배 주면 돼? 그대로 대칭했으니까 2배 주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 즉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부터 구할 거예요. 얘가 지금 되게 좀 작죠? 그래서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요 부분만 제가 키워드릴게요. 오케이, 됐다.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요 삼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주면 답이 돼. 요거. 그럼 요거리 구할게. 요거리. 그러면은 요가 원점이니까 0,0가 되고요. 요 점의 좌표가 2,2가 되잖아.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봐도 되고, 자, 요렇게 직각상을 보셔도 돼요. 예, 직각. 요 길이가 2잖아요.
요 길이가 2잖아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변의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죠. 아니면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x 차이 제곱 4 플러스 y 차이 제곱 4 루트 8 루트 8은 2 루트 2. 그래서 요 변의 길이가 2 루트 2. 되지요? 되지요? 또 뭐야? 되죠? 되잖아. 그잖아. 이제 요 높이만 구해주면 되지. 이 삼각형 높이. 높이. 대칭시켰는 점이니까 요 수직일 거라고요. 그죠? 높이만 구하면은 이제 끝나요. 그죠? 요 길이 구합시다. 자, 요 그래프 y 꼴 x 그래프죠. y 꼴 x 그래프와 요 점 좌표가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이거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셨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넘어가 주니까 x-y 꼴 0. xy 상수순으로 만들어준 게 일반형이라 그랬죠. 자, 얘와 1,2분의 1 사이 거리. 그러면 이 삼각형 높이 나오고. 그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x의 계수, y의 계수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2가 됩니까? 2 제곱해주니까 1. 1 제곱하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해주니까 1. 더해주면 2. 절대값에 대입이라 그랬죠? 요 자리에 1 대입, 요 자리에다가 2분의 1 대입. 요렇게 해요.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요거 계산해 주니까 2분의 1. 그게 절대값이니까 2분의 1. 오케이. 그러면은 보자. 얘를요. 얼마씩 곱할까요? 20 곱해버릴까요? 20 곱해주면은 2 루트 2분의 여기다 2 곱해주니까 약분해서 1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오! 높이 아름답게 나오네. 높이가. 이 높이가 얼마예요, 요게?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죠? 윗변은요. 2 루트 2죠. 와우. 일부러 이렇게 맞춰주는 센스. 그럼 요 삼각의 넓이는 밑변이 2 루트 2 곱하기 높이가 2 루트 2분의 1. 그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얘를 몇 배 해주면 돼요? 그렇지요. 2배 해주면 되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요. 똑같은 삼각형. 이해되죠? 자, 요거 약분합니다.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약분해주면 돼요. 그죠? 정답 얼마예요? 1이 바로 사각형의 넓이고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465번입니다. 자, 요 그래프와 자, 요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m은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은 x 앞의 개수니까 기울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만나도록 하는. 일단은 요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절대값은 여러분들 무조건 벗기라 그랬죠.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주셔야 돼요. 자, 임의로 제가 얘를 fx라고 둘게요. fx. 자, 요거를 fx라고 두면은 fx는 범위가 나눠지는 거죠, 지금.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x의 값 얼마입니까? 0이 되는 x의 값 2죠. 2를 기준으로 해서 요 범위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양수죠. 얘는 양수니까요.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요. x가 2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 나오죠. 그러면은 fx는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아주니까 부가 다 바뀌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지금부터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x축, y축. 여기가 x축, y축, 여기가 원점. 자, 여기를 2라고 봤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직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절편, y절편 이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y 꼴 x-2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다가 y절편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x절편은요.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어주니까 2가 되잖아.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런데 x가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려주는데 2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요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 동호 들어갔으니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죠. y절편은 2가 나옵니다. 요 점이고요. x절편은요. y에다가 0 집어넣어주니까 2가 나오죠.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오케이. 자, 얘 그래프는 이제 그렸어요. 얘 그래프는 그렸고, 이제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러분도 고등수학 상에서 배우셨습니다, 이미. 얘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돼. 애매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그럼 얘가 반대로 넘어가 보세요. y 플러스 1은 mx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면은 m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등호가 성립하죠. 이게 0 나오고 0 나오니까.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0이 되고요. 얘가 0이 되는 y 값이 마이너스 1 되죠. 맞잖아. 자, 요 값을 지금 x자리, y자리에 집어넣어주면은 등호 성립합니다. 함수로 해석해주면요. x도 1차, y도 1차니까 직선이죠. 이 직선이 요 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집어넣을 때 성립한다. 성립한다. 결국 뭐 하는 점이다? 지나는 점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은 m에 관계없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0, 마이너스 1 찍어봅시다. 여기가 0,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오케이. 만나도록이니까 자, 여기에서 요 점 지나게 한번 꺼볼게요. 직선을 요렇게요. 이렇게 하면 만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볼게요. 그죠? 그리고 요 직선하고 평행하게 제가 또 요 점을 지나면서 평행하게 직선을 또 한번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하고 평행합니다. 이렇게. 요때 기울기, 즉 m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야 돼요. 요 점의 좌표를 따지면 2,0죠. 2,0를 지날 때 m의 값을 구할게요. 지나면 대입해주면 되니까 y자리에 0 집어넣고 x자리에 2 집어넣어주면 2m-1 되고 이 양을 시켜주면 2m은 1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m의 값이 2분의 1 돼. m의 값이 2분의 1 되면은 요 직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 직선의 기울기 m의 값이 2분의 1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하고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때 m, 지금 m이 기울기죠? 마이너스 1 대주면 되죠. m이 마이너스 1 대주면은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은 평행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만나도록 하는 m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요 직선은 반드시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 요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른쪽 끝이 요 점 무조건 지나야 돼. 이렇게 내려가면은,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은, 이렇게 돼보세요. 그러면은 만나죠. 이게 계속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못 그렸다. 빨리 지우자. 그잖아. 그럼 얘가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작아진다는 얘기야. 이 오른쪽 끝이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m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 기울기보다 더 작아지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오른쪽 끝이 더 내려갈 거고, 그러면은 요 그래프와 자 y 절대값 x 마이너스 1한 그래프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돼요.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호 들어가 버리 보면은 m이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니까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평행하기 땜시롱 안 만나요. 등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얘가 되거나 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요 직선이 이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m이 2분의 1 되면 어때요? 만나죠. 요 점에서 만나잖아요. 같아지면 돼요. 그리고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요? m이 2분의 1 되면은 요렇게 해서 만난다는 얘기고, 요 점 무조건 지나야 돼.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래도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네요. 그죠? 오른쪽 끝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럼 m은 2분의 1보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등호 들어가시면 맞죠? 등호 들어가셔야 되죠. 예, m이 2분의 1 돼도 이 직선이 될 거고 만나니까요.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만나도록 하는 m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m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라는 얘기죠. 자, 466번입니다.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빼라 그랬어요. 자, 요 그래프 그릴게요. 그리고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즉 값자 붙는 거는 y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절대값 무조건 벗겨주라 했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가 b죠.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4죠. 그럼 수직선 요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자, 얘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4 하나 찍으시고요. 얘가 0이 되는 x가 미 하나 찍으시고요. 그럼 범위가 3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3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임의로 fx라고 볼게요. 요거를 제가 임의로 fx라고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fx.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 요 범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x는 뭐다? 요 범위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은 범위일 때 하나 함수식 찾아주시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또 함수식을 하나 찾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5 같은 거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5 같은 거 집어넣어주면요. 얘는 음수죠.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5 같은 거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니까 음수죠. 그러면은 얘도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fx는 여기다 할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달고 놔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얘도 마이너스 달고 놔야 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x 플러스 4가 돼요. 자, 얘 두 개 지우시고요. 6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범위일 때 fx는 6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와 2, 4 있으면은 뭐 0 같은 거 되겠죠.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음수죠. 마이너스 2니까요.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세요. 얘는 4니까 양수 나오죠. 그러면은 x가 요 사이 범위 있을 때 fx는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주면 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내주면 되겠네. 그럼 한번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x가 요 범위 있을 때 fx는 요렇게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집어넣을까? 3 같은 거 집어넣어 보세요. 3. 그럼 얘는 1 양수죠? 3 집어넣으니까 7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fx는 그대로 나와주니까 x-2 얘도 그대로 나와주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얘는 안녕 처리하시고요. 이거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6 되죠. 예, 요 범위에서는 y 꼴 마이너스 6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x축, 자, 여기가 y축, x축, y축. 자, 마이너스 4를 한 요쯤으로 오고요. 2를 한 요쯤이라고 볼게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 여기에서 이쪽 범위에서는 y 꼴 6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한 요쯤을 6이라고 할게요. y 꼴 6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y 꼴 6의 그래프를 y 꼴 6 그래프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동호 없습니다. 빼주시고요. 이렇게요. 그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 꼴 6 그래프. 요 범위에서만 그려야 되니까요. 그죠? 요 범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그릴게. 오케이. 그려봅시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주면요. 8, 2 빼주니까 6 나오죠. 요 점 지나야 됩니다. 여기 동호 들어갔으니까 다시 비었던 게 색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어 보세요. 0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옵니까? 0 집어넣어주면은 0에 대응되는 값이 마이너스 2 나오네. 0일 때 마이너스 2다. 그러지 말고 이래 그리자. 자, 2일 때 2에 대응되는 값 구할게. 2에 대응되는 값.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나오겠네. 마이너스 6. 요쯤. 자, 요점. 여기 동호 빠졌죠? 그러면은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뭐 굳이 따지자면은 y절편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 범위에서는요. y 꼴 마이너스 6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y 꼴 마이너스 6의 그래프. 자,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y 꼴 마이너스 6 그래프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 동호 들어갔으니까 여기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요 그래프가 자, y 꼴 fx의 그래프. 즉
얘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때 최대값 얼마예요? 그러니까 값 잡는 거는 다 y 값이라고 얘기했어요. 최대값은 6이죠. 6이죠. 여기 x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 y 값 6. 이게 최대값이에요. 뭐 이쪽에는 다 6으로 나오죠. 여기에서는 y 값이 6보다 아래쪽이니까 이게 최대값이에요. 최소값은요. 뭐 여기 x에 대응되는 y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예. 뭐 이런 쪽으로 봐도 마이너스. 이쪽에서 봤을 x가 여기 있을 때 y 값은 여기니까 이건 최소값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얘가 라지 m이고요.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니까 스몰 m이 되겠네. 우리가 구하는 거는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이니까 6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이 되어서 예, 정답 12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 절대값 함수 4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y 꼴 fx의 전체 절대값, 그 다음에 y 꼴 x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 이거 제가 앞에서 했거든요. 자, y 꼴 y에만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그 다음에 둘 다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 y도 절대값 붙고 x에도 절대값 붙은 패턴, 요런 그래프 4가지.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x 우변 전체 절대값 붙었을 때는 일단 절대값 땡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리시면 돼요. 오케이. x에만 절대값 붙었을 그래프는 절대값 땡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y 꼴 fx 그래프 그린 다음에요. x에만 절대값 붙었을 때는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만 남기고 y축 대칭이에요. 자, 요 그래프는 절대값 땡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절대값 땡 그래프가 y 꼴 fx의 그래프고 y에만 절대값 붙었을 때는 y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만 남기고 x축 대칭합니다. 자, 둘 다 절대값 붙은 패턴의 그래프는 또 역시 절대값 땡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런 다음에 1사분면의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1사분면의 그래프만 남기고 x축, y축 원점 대칭해 주시면 돼요. 이 4가지의 개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x에만 절대값 붙었죠. 절대값 땡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y 꼴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는 얘기죠. 근데 fx 그래프 요 그려져 있죠.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x에만 절대값 붙었을 때는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만 남겨요.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되잖아요. 요 그래프가 x가 0보다 큰 범위의 그래프가 되죠. 요 그래프만 남기고 요거는 지우란 얘기예요. 얘는 지우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누구 축 대칭? y축 대칭하는 겁니다. 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산 모양이 나오네. 축축축축. 그죠? 이거 찾아주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정답 2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